저는 그분의 체형 교정에 실패할 게 뻔합니다. 웰컴 백 지니어스한 구독자 여러분, 보면 볼수록 체형 교정 지니어스가 되는 GDY입니다. 왜 우리 고객님들은 목뼈를 열심히 교정을 했지만 며칠 지나시면 다시 틀어질까요? 목뼈뿐만이 아니죠. 저는 분명히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골반, 엉덩관절,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 교정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분의 체형은 다시 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체형 교정에 실패할 게 뻔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선생님은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제가 하루 중에 오직 레슨 시간에만 체형 교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형 교정 시간이 하루 중에 1시간이라면 나머지 23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환자분들은 8시간 동안 일하실 거고 8시간 동안 여가 생활 보내시고 8시간 동안은 주무실 거예요. 그 시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로 확대해보면 그 시간은 훨씬 더 커집니다. 만약 주 3번 체형 교정 레슨 하신다면 168시간 중에 단지 3시간만 체형 교정을 위한 관리를 한 것이고 나머지 165시간이 방치된 것입니다. 그걸 한 달로 연장해보세요. 그리고 1년이면 어떨까요? 분명히 그분의 체형, 근골격 통증, 기능장애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시면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체형 교정 전문가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고객들의 모든 시간을 체형 교정 레슨 시간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자세, 식사하는 위치, 휴식할 때의 자세, 잠잘 때 자세, 심지어 화장실에서 자세까지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 고객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하루 일과를 관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체형 교정 성공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우리 고객님들의 체형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쉽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나쁜 녀석을 한번 봅시다. 9년 전에 저는 처음 맥북을 사용한 이후로 이번에 6번째 맥북을 구입했습니다. 지난 9년간 맥북은 저의 모든 일과를 함께 했습니다. 맥북을 사용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스티브 잡스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맥북은 제 체형도 많이 바꿨습니다. 이걸 쓰는 동안 제 목의 통증과 기능장애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나빠졌고 팔저림 증상도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객님들이 랩탑을 오랫동안 사용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랩탑의 높이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랩탑의 높이는 모니터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모니터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시선은 모니터를 향해서 더욱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시선이 더욱 아래를 향할수록 머리를 더 아래쪽으로 숙여야겠죠. 머리를 아래로 숙이면은 목뼈는 뒤로 볼록해집니다. 우리 고객님들의 목뼈는 역커브가 되겠죠. 목뼈는 중립일 때 앞쪽으로 볼록해야 됩니다. 목뼈 역커브에서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은 중립 길이보다 늘어난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은 머리의 무게를 중력에 대항해서 하루 종일 유지해야 됩니다.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은 더 두꺼워지고 피로해지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뼈 역커브는 등뼈 역커브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목뼈 앞에 있는 근육들은 머리를 과하게 숙인 자세 때문에 중립 길이보다 더 짧아져서 고착되어 버렸습니다. 목뼈 뒤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서 힘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일한 후에 랩탑을 덮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이러한 앞뒤 목의 불균형 때문에 정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목뼈를 들어올릴 수 없을 때 저는 다른 전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뼈 아래에 있는 등뼈를 과하게 펴면 됩니다.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등뼈가 역커브가 되었지만요. 등뼈는 뒤로 볼록할 때 중립입니다. 등뼈 역커브는 어깨 주변의 불균형과 기능장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등뼈 앞에 있는 심장이나 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목뼈 역커브는 등뼈 역커브와 세트 상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오래 지속될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잡스가 만들었군요.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우리 고객들의 랩탑의 높이를 더 올려야 됩니다. 이런 거치대를 사용하세요. 온라인을 검색해보시면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높이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으면 이동할 때도 좋습니다. 단점은 이런 거치대를 사용하실 때 별도의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필요합니다. 거치대에 올린 랩탑을 그대로 사용하면 큰 가슴근, 작은 가슴근들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아마도 둥근 어깨가 될 수 있겠죠. 저는 맥북과 거치대, 블루투스 키보드, 그리고 애플 매직 터치패드를 함께 사용합니다. 만약에 거치대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책 몇 권을 쌓아 올리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책을 안 봐서 책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은 재활용 박스?
저는 심지어 스타벅스에서도 랩탑 거치대를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시기도 하지만 그런 시선들이 제 건강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모니터에 있는 글자와 이미지 크기를 시력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만약에 자신의 시력보다 글자가 작다면은 그 작은 글자를 보기 위해서 머리를 더 앞쪽으로 이동하셔야 되겠죠? 역시 목의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모니터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왼쪽으로 회전되어 틀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모니터를 보다 왼쪽에 두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니터 위치를 약간 반대쪽으로 옮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다면 모니터를 약간 오른쪽에 두고 사용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죠. 네 번째, 컴퓨터 작업 중인 파일이 모니터의 왼쪽에 위치하는지 오른쪽에 위치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동자의 회전 방향은 상위 경추의 회전 방향을 의미합니다. 눈동자를 왼쪽으로 향했다면 당신의 상위 경추도 왼쪽으로 회전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쪽을 향해서 시선을 두시면 상위 경추의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위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중하위 목뼈를 거쳐서 발끝까지 연쇄적인 불균형을 만듭니다. 작업 파일의 위치를 머리가 회전된 반대쪽에 놓아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다면 작업 파일을 모니터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두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의 체형 틀어짐을 고려해 처방되는 랩탑 자세 관리는 그 사람의 체형을 완벽하게 교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랩탑을 사용하는 동안에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꼭 봐야 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체형 교정 전문가가 되시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그리고 선생님들의 고객님들께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시 시니어스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soon!